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프리미엄 SUV 중에서도 컴팩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아우디의 Q5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이 두 가지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에서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아우디 Q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요소를 뜯어서 보면 조명회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헤드램프의 성능 이런 것들 굉장히 극대화시켜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꽈트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꽈트로가 안 들어간 거면 사실 이게 아우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륜구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릴의 형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Q5 중에서도 45 TFSI 차량이에요. 45 TFSI가 일반형이 있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어요. 근데 45 TFSI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뭐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아예 안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차선을 벗어났을 때 약간 도와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V70도 한번 보면요, 이제는 뭐 페이스리프트도 나오고 했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완성형으로 나온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지, 이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거고,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조금 작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GV70에게 있어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옵션가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이 400만 원이라는 옵션 안에 외장이랑 실내 내장 이런 차이점도 있을 뿐더러 이 LSD라고 하는 차동 기어 제한 장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캘리퍼가 들어가죠. 전륜에 이렇게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간다는 거, 요런 것들의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요런 것들은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전장 재원이 4715mm가 되기 때문에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큰 것 같고,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작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뭐 루프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실내 내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스포츠 패키지가 일반형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짚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Q5도 한번 보면요, Q5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일 경우에 이렇게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휠 인치수가 하나 더 커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재원 사이즈에서는 Q5가 4600 후반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V70과 비교했을 때 살짝 소폭 작을 수는 있는데, 이 소폭 작은 것 정도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 디자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쪽, 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상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있습니다. GV70은 패스트백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쿠페형 같은 뒤쪽의 디필러 라인을 약간 완만하게 깎아놓은 그런 듯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다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확인이 중요하고요. 전동 트렁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깡통을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안쪽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꽤 나오는 편입니다.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큰 정도? 대신 높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손해보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 요 머플러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트 그릴이랑 거의 비슷한 약간 오각형 느낌의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동그란 형태의 머플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GV70을 보면서 항상 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여기 프리미엄 럭셔리 자동차인데 이걸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리고 Q5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테일램프도 면발광 형태로 들어가요. 근데 요것도 이제 프리미엄 모델하고 일반형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면 OLED 헤드램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리어램프 종류 요런 것들의 차이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Q5 같은 경우에는 엔진 종류가 뭐 가솔린도 있고 고성능 가솔린도 있고 뭐 디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5 TFS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0L
2.5L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면서 출력이 한 265마력 정도가 나와요. GV70이 2.5 터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마력이 조금 넘으니까 두 가지 차량의 마력 차이가 한 40마력 정도가 나는 건데 두 차량 다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경유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45 TFSI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거, 트렁크 디자인. 트렁크를 딱 눌러서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램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GV70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이 뒷좌석에 2열 의자를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스키나 보드 이런 것들을 타게 되면은 뒤쪽에 스키 짐이나 이런 것들을 실었을 때 가운데 좌석을 내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대 2대 4로 폴딩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Q5 실내에 타서 보면요, 얼마 전에 풀체인지가 나오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실내 디자인이 올드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은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근데 어쨌든 센터 디스플레이 있고 여기 보면 계기판 디스플레이, 요 두 가지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프리미엄 모델이 있고 기본형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 요 정도까지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프리미엄 모델 사야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을 더 줘야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이 Q5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살짝은 망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다는 거, 거기다가 앞좌석의 통풍 시트가 빠지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독삼사의 프리미엄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실내에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칭도 들어가 있고 이 시트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가장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건 여기 핸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GV70과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핸들은 생김새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고 딱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GV70이 파퓰러 패키지가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파퓰러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계기판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파퓰러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을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퓰러 패키지 2까지 넣었다 라고 하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HDA2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거의 풀옵션급으로 넣겠다 라는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살짝 오버인 것 같고, 파퓰러 패키지 1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실내 내장재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넣어야 되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얘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V7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륜구동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파퓰러 패키지 1 들어갔고 추가로 스포츠 패키지, 위쪽으로 봤을 때 파노라마 썬루프, 요 정도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Q5랑 비교했을 때 과연 가성비가 있는 차량인지 요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컴팩트 럭셔리 차량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GV70이나 Q5 같은 경우에 23년 7월식 9월식 거의 비슷한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Q5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 초반, GV70 같은 경우에는 3만 킬로 초반 정도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차가도 거의 비슷한데 Q5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7,2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는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Q5가 45 TFSI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를 할인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입하는 가격은 한 6천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GV7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깡통 가격 자체는 4천만 원 후반인데 거기다가 스포츠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올휠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 가격은
한 6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됐었던 차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차량은 연식, 주행거리, 신차가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두 가지 차량의 가격이 GV70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Q5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 모두 다 한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고, 심지어 Q5가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차량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이니만큼 보증기간 자체도 5년 10만 정도 되면서 Q5 대비해서 주행보조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보증이나 옵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좋은 차량이 맞는 것 같고요. Q5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떨어져 있지언정 독삼사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컴팩트 SUV 차량을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옵션을 조금 빠지더라도 독삼사에 해당하는 네이밍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Q5로 가면 될 것 같고, GV70은 약간 옵션이 많거나 보증기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두 차종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